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표정 하나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를 알게 만드는 사람, 바로 눈치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치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관계의 주도권을 조용히 장악하려는 아주 교묘한 방식입니다. 눈치를 준다는 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무례하지 않은 척 상대를 조종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눈치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작아지고 왜 늘 조심스럽고 눈치를 살피는 쪽이 내가 되는 걸까요? 오늘의 방송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눈치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더 이상 함부로 못하고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답은 바로 세 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말보다 침묵으로 대답하라. 둘째, 눈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라. 셋째, 느리게 반응하고 천천히 선택하라. 이 세 가지는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다시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관계의 경계선이 됩니다.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42의 여성 김유진 씨. 그녀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원장 선생님의 눈빛 하나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곧장 하지는 않지만 청소를 할 때도 아이를 안을 때도 그건 좀 과한 것 같아. 애한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늘 지적하는 기운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진 씨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혼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눈빛 있잖아요.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사람 눈이 날 따라오니까 매일 일할 때마다 뭔가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유진 씨는 스스로 주눅 들기 시작했고 말수가 줄고 자신의 방식도 점점 틀 안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진 씨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어느 날 그 원장과의 대화 중 불편한 눈빛이 느껴졌을 때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지 않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채 대답을 늦췄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그 한마디 이후 그 원장은 눈빛을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고 감정의 기세가 꺾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당당하게 마주 본다는 건 상대의 도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작은 선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세 가지 행동이 왜 눈치 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품위 있게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행동, 말보다 침묵으로 대답하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갖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말보다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관계의 힘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작은 한숨을 쉬었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표정에 맞춰 해명을 하거나 머쓱한 웃음을 보이거나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눈치를 준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감정의 흐름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는 비언어적 지배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식은 침묵입니다. 대전에서 학원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오승철 씨는 처음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회의 때마다 굳은 얼굴로 말을 중간에 자르고 짧게 한숨을 쉬는 식의 반응으로 자신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로는 직접적인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의견일 뿐이야. 그냥 참고하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태도는 명백한 눈치였고 승철 씨는 말합니다. 매번 회의할 때 내가 말할 차례가 되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 말은 괜찮을까? 저 눈빛은 무슨 뜻일까? 그 생각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은 말도 못하고 끝나버리곤 했죠. 어느 날 그는 다른 팀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고 다른 실장 한 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눈치를 주는 태도 앞에서 말을 덜했습니다. 원장이 말을 멈췄을 때 굳이 끼어들지 않았고 묵묵히 듣고 자신의 이야기는 꼭 필요한 말로만 짧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표정도 바꾸지 않고 조용히 다음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은 눈치를 주는 상대와 거리감을 두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이후 승철 씨도 자신의 말투와 반응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치를 받았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되 말은 천천히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가 내 감정을 눈치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치를 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상대가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고전 중용에는 말이 많으면 뜻이 가볍고 말이 적으면 마음이 무겁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침묵은 가벼운 사람이 아닌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눈치 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쉽게 반응하고 쉽게 설명하고 쉽게 수긍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천천히 말할 수 있다면 상대는 여러분의 침묵 안에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행동, 눈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눈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주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선으로 여러분을 조종하려 듭니다. 그 시선은 질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판단하는 눈빛처럼 위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강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자신의 시선을 상대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선을 그대로 마주하게 되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 속엔 의도와 계산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이 넘은 여성 강미숙 씨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늘 자신을 깔보던 이웃에게 처음으로 경계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이웃은 회의 중 늘 같은 방식으로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회의 도중 미숙 씨가 말을 하면 앞에서 눈을 치켜뜨고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말 자체를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과 시선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넌 뭘 몰라. 말 좀 그만해. 처음에는 미숙 씨도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혼자 반성하게 되고 스스로 말조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웃의 그런 태도가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 의견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을 마치는 동안 미숙 씨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고개를 돌렸고 이후부터는 회의 중에 더 이상 시선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의견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고 내 목소리가 그 사람의 표정보다 작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은 말보다 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태도는 상대에게 나는 네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눈치 주는 사람에게 시선을 피하면 그 사람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선을 마주보면 그 경계는 더 이상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벽이 됩니다. 맹자에는 진심은 눈빛에 나타나고 눈빛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내 감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이며 상대에게 내 존재를 똑바로 마주하게 하는 묵직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빛에 자주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한 채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침착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은 없지만 그 눈빛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주도권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행동, 느리게 반응하고 천천히 선택하라는 것이 어떻게 눈치 주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느리게 반응하고 천천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치 주는 사람들은 상대가 빠르게 반응하길 기대합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한마디의 말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속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쯤 불편해해야지. 이 정도 말하면 움찔하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느리게, 천천히 반응한다면 그들의 조종은 바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60을 넘긴 김영순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한 입소자 가족으로부터 매번 눈치를 받았습니다. 딸이라는 사람은 입소할 때는 고맙다며 인사하더니 매번 올 때마다 작은 흠을 잡아 표정으로 말투로 영순 씨에게 부담을 주곤 했습니다. 수건은 왜 이쪽에 놓으셨죠? 어머님이 잘 주무신 거 맞나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당신이 뭔가 놓쳤다는 암묵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고, 영순 씨는 그 눈치를 받을 때마다 늘 당황해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빠르게 말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선배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은 일일이 해명할수록 더 단단해져요. 그냥 느리게 반응해요. 바로 말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미소 짓고 천천히 말해요. 그럼 그분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통하는 건가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이후 영순 씨는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상대가 어머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마주보고 아무 말 없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상은 평소보다 이르셨고 식사는 잘 드셨습니다. 혹시 따님이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더 세심히 살펴볼게요. 그 짧은 침묵과 조용한 말투, 급하지 않은 설명은 상대에게 자신의 눈치 주기가 통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후 그 딸은 한동안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영순 씨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반응한다는 건 내가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급하지 않다는 건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관계의 리듬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치 주는 사람은 늘 관계를 빠르게 몰아갑니다. 상대가 방어할 틈 없이 그 틈을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흐름을 끊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함은 곡경 개선이 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에게 속내를 보이지 말고 내 흐름을 따라오게 하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의 눈치에 휘둘리지 않고 내 흐름을 유지하려면 빠른 반응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늘 뭔가를 유도하고 불편한 선택을 재촉하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추고 천천히 생각한 뒤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계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습관처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행동. 첫째, 말보다 침묵으로 대답하라. 둘째, 눈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라. 셋째, 느리게 반응하고 천천히 선택하라.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눈치 보는 법만 배워왔고 조용히 맞춰주는 걸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세우고 품위를 잃지 않으며 자존을 회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침묵하는 연습은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령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무례한 말투의 점원이 있다면 굳이 뭔가 해명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눈만 바라보고 물건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침묵이
작은 연습이 됩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시선을 마주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혹은 배우자가 짜증 섞인 말투로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내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리게 말하는 연습은 스스로 말하는 습관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지적을 들으면 습관적으로 아니요, 그건요. 제가 그게 아니라 바로 해명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순간 입을 한번 다물고 속으로 숫자 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말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3초가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상대의 감정적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러한 습관 전환을 통해 눈치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팀장 눈치만 보며 살다가 표정을 바꾸지 않겠다, 시선을 피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만 정하고 2달을 실천한 결과 직장 내에서 더 이상 쉬운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말을 자르거나 나를 건너뛰곤 했어요. 근데 내가 반응을 줄이고 눈을 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내가 나의 표정과 말투와 반응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눈치 주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논어에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이 나를 따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순간 세상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걸음이 내 감정이 아닌 내 행동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무언의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눈빛을 지키고 말을 줄이고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넘지 못할 품위 있는 방어선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눈치 주는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치를 준다는 건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분위기와 기색으로 상대를 조정하려 드는 행동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방식이 겉보기에 정당해 보이고 폭력이 아닌 척 위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그랬다고 느낀 것뿐이야. 라는 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그 틈 속에서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분위기를 못 읽었나? 그러면서 자기 표현을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눈치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자주 상기시켜야 합니다. 눈치 주는 사람은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 속에 있었는지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초점은
여러분의 태도에만 있고 그 태도가 자기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표정과 말투로 반응을 보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자세는 담담함입니다. 크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응시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십시오. 담담함은 무기입니다. 그것은 나를 방어하면서도 상대에게 공격의 명분을 주지 않습니다. 담담함 속에서는 상대도 더 이상 말을 보태기 어렵습니다. 그 침묵이 상대의 무례를 거울처럼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담담함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지금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자주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순간 눈치 주는 사람의 그림자는 더 이상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는 노력은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는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외치는 게 아니라 고요히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조용히 말하고 침착하게 바라보고 천천히 선택하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세 가지 마음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손에 쥔 순간부터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면의 힘으로 조용히 당당해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정리하며 눈치 주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마지막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치 주는 사람에게는 말보다 침묵으로 대응하라. 둘째, 시선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담담하게 바라보라. 셋째, 즉각적인 반응 대신 느리게, 천천히,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도 소리 지르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어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눈치를 받습니다. 상사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조차도 왜 저래? 눈치 없네. 분위기 좀 읽지.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을 막고 몸을 움츠리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 눈치의 기세는 우리의 반응에서 자라납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대개 말로 폭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분위기라는 무기로 여러분의 자유를 조용히 앗아갑니다. 그 기세를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언젠가 알아줄 거라 믿지도 마세요.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움직임을 스스로 지키면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품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자존이 있습니다. 우아하게 대응하는 건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자에는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진짜 강한 자는 소리내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조용히 침묵하고 차분히 바라보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빛과 표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말 없는 지적에 스스로를 조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 한 걸음만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한 채 입을 다물고
호흡을 고르고 침착하게 행동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눈치 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조절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눈치에 지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말없이도 단단한 사람, 침묵으로 품위를 지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